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우리 이제 기출 포커싱 2024 벌써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테마 3번입니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 9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7번 같은 유형의 문제들은 좀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선생님이 안 풀 테니까 여러분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9번 문제 볼게요. 자, 이런 문제 잘 보셔야 돼. 이제 문제를 보니까 각 기업에 대한 설명 옳은 건데요. 일단 9월 평가원이었고 좀 된 문제지만 정답이 60%입니다. 자, 각 기업은 두 개의 공장 A와 B에서 각각 동일한 X제를 생산하고 있는데 공장 A와 공장 B에서 각각 동일한 X제를 생산합니다. 자, 지금 밑에 뭐가 있냐면 각 공장 생산량에 따른 총 비용이 나와 있지. 총 비용. 예를 들어 공장 A에서 만약에 한 개를 생산하면 그때 총 비용이 2고요. 그리고 공장 B에서 두 개를 생산하면 총 비용이 4여서 총 비용은 6이 되는 거지. 총 생산량은 3개가 되고, 자, 그런데 단 생산된 X제는 모두 판매된다. 생산된 X제는 모두 판매된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단서 있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이 문제가 만약에 이제 나중에 시험에 출제가 되면은 단서를 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좀 과거 문제잖아. 단서를 어떻게 줄 거냐면, 자,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 수준을 결정한다. 이렇게 단서를 줄 거예요. 이윤을 극대화. 그럼 여러분 지금 보면 이 문제는 접근 포인트가 뭐냐면 가격 얼마인지 안 나와 있죠. 그럼 가격은 그냥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요. 총 비용이 나와 있어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여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하면 돼. 그러면 지금 각각 총 비용이 나와 있으니까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산량 수준을 결정할 때, 즉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 수준을 결정할 때 총 비용을 최소화시키면 되죠. 그러면 총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산량 수준을 늘려갈 때 추가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면 돼요. 자, 그러면 공장 A는 한 개 생산할 때 추가되는 비용이 2고 또 하나 생산하면 두 개까지 총 비용이 8이니까 하나에서 또 하나 늘릴 때 추가되는 비용이 6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산을 늘리면 추가되는 비용이 10이고 또 하나 생산을 늘리면 추가되는 비용이 14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할 필요 없고요. 그런데 B 공장에서는 한 개 생산, X제 한 개 생산 늘리면 추가되는 비용이 1이고 또 한 단위 생산 늘리면 추가되는 비용이 3이잖아. 그래서 추가되는 비용의 생산량까지 더해지면 총 비용이 되지. 여기서는 추가되는 비용이 5고 한 단위 늘리면 또 한 단위 늘리면 추가되는 비용이 7이 됩니다. 또 한 단위 늘리면 추가되는 비용이 9고 또 한 단위 늘리면 추가되는 비용이 11이지. 자, 그러면 1번 봐봐. 그러면 자, 만약에 7개를 생산한대요. 7개를 생산하면 추가되는 비용이 작은 순서대로 생산해야 총 비용이 최소화될 거라고. 그러면 첫 번째는 1. 그쵸? 그러면 B 공장에서 하나 생산하고 두 번째 X제는 2, 3. 추가되는 비용 A 공장이 더 작으니까 A 공장에서 하나 생산하고 세 번째는 3, 6. 추가되는 비용 B 공장이 더 작으니까 B에서 하나 더 생산하고 추가되는 비용 비교하니까 5가 더 작죠? 그럼 또 B 공장에서 생산하고 그 다음에는 6, 7. 6이 더 작으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A 공장에서 생산하고 그 다음에는 17. 7이 더 작으니까 그럼 이번에 또 B 공장 생산합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는 10과 9, 9가 더 작으니까 자, 또 B 공장을 생산하면 2개, 5개지. 그러면 이렇게 생산을 해야, 왜냐면 그 총 비용까지, 그 생산량 수준까지 추가되는 비용을 모두 다 더하면 총 비용이 되지. 이거 우리 수능 개념에서 그 생산량 수준까지 추가되는 효용을 모두 더하면 총 효용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추가되는 비용을 추가되는 비용이 작은 순서대로 생산을 해야 총 비용이 최소가 돼서, 그럼 7개 생산할 때 공장 A는 3개가 아니라 2개 생산하는 거고 공장 B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5개를 생산하겠죠. 그래서 1번 틀린 거고, 그럼 이번에 2번입니다.
그럼 생산량을 6개에서 7개로 늘릴 때 추가적 비용. 여러분, 생산량을 6개에서 7개 늘리면 순서대로 하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B 하나, A 하나, B 하나, 또 B 하나, A 하나. 그 다음에 6개가 B지. 그럼 또 7개째도 B니까 그러면 B 공장에서 6번째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또 B 공장에서 하나를 늘리면 그때 추가적 비용은 10만 원이 아니라 9만 원이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 그럼 X제 하나를 추가로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잘 보세요. X제 하나를 추가로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은 1, 2, 3, 5, 6, 7, 9, 10, 11, 14 쭉쭉쭉 해서 계속 증가하죠. 증가하다가 감소한다가 아니라 계속 증가. 4번. 자, X제 시장 가격이 8만 원이래.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추가되는 비용보다 추가되는 수입이 커야지만 생산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첫 번째 B 공장에서 하나 생산할 때 비용은 추가가 1인데 가격은 8만 원이죠. 그럼 추가되는 한 개를 만들어 생산해서 팔면 추가되는 수입은 8만 원, 추가되는 비용 1. 그러면 딱 봤더니 자, 두 번째 X제 만들면 A에서 추가되는 비용 2, 추가되는 수입 8, 추가되는 비용 3, 추가되는 수입 8, 추가되는 비용 5, 추가되는 수입 8. 그럼 추가되는 수입이 들어오는 수입이 추가되는 비용보다 많으면 당연히 생산 계속 늘리죠. 어디까지? 6, 7까지. 그런데 마지막 7개째를 생산하면 추가되는 비용은 9야. 9만 원인데 가격은 8만 원으로 추가되는 수입이 8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손해죠. 그러면 결국 6개까지만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그럼 6개까지만 만들어 팔면 가격이 8만 원이니까 그러면 이유는 총수입 빼기 총비용이잖아. 그럼 총수입이 얼마니까? 6, 8에 48 빼기 자, 총비용은 그럼 6개 생산할 때는 공장 A에서 2개, 공장 B에서 하나, 둘, 셋, 4개니까 8 더하기 16. 이게 총비용이죠. 그러면 이게 24니까 이거 빼주면 24. 따라서 이유는 24만 원이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돼요? 그럼 마지막 5번. 그럼 여러분 하나의 공장을 만약에 폐쇄한다면 당연히 추가되는 비용이 더 적은 B를 유지하고 A를 폐쇄해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일반적 기출문제는 총수입, 총효용, 총비용 또는 총효용을 줘서 추가되는 효용이 큰 순서대로 소비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개념을 강조했었는데 이 문제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비용 자료만 주고 합리적 생산을 결정하라 그러면 비용 자료만 줬기 때문에 총 비용을 최소화해야 이윤이 극대화될 거야. 그러면 추가되는 비용이 작은 순서대로 소비하면 된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좀 과거 문제인데 이렇게 문제가 다시 출제가 된다면 반드시 단서에 이 각기역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따라 단서를 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9번 문제는 정답이 4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9번, 4번 이렇게 정리하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11번 문제입니다. 자, 2016년 수능 정답률 50%지.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는 겁니다. 답은 자, 단서 있죠? 뭐라고 그랬어? 판매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 단서 반드시 잡아야 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총 4시간입니다. 그 중에 1번은 X제 생산하고 1번은 Y제 생산하는 거야. 자, 표는 투입하는 시간에 따른 각 제어의 총 생산량이지. 누적돼서 증가하니까. 그런데 X, Y의 가격 비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가 또는 나로 주어집니다.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단서는 뭐였어? 판매 수입의 극대화죠. 자, 그러면 만약에 X제 가격과 Y제 가격이 1대1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냥 편의상 X제 1,000원, Y제 1,000원 이렇게 잡자고. 그러면 결국 자, X제 가격과 Y제 가격이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0원이면 총 생산량에다가 가격을 곱하면 총 수입은 10,000원, 18,000원, 24,000원, 28,000원. 그리고 Y제는 11,000원, 20,000원, 27,000원, 32,000원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론은 뭐냐면 X제 가격과 Y제 가격의 비가 1대1이어서 X제 가격과 Y제 가격이 같다면 판매 수입을 극대화하는 선택은
결국 생산량의 합계가 많을 때 판매 수입이 극대화가 되겠지. 그러면 자, X제는 1시간 투입하면 추가되는 생산량이 10개고 또 1시간 더 투입하면 추가되는 생산량이 8개, 또 1시간 투입하면 추가되는 생산량이 6개, 1시간 더 늘리면 추가되는 생산량이 4개, 그리고 Y제는 1시간 투입하면 추가되는 생산량 11개, 1시간 더 투입하면 추가되는 생산량 9개, 추가되는 생산량 7개, 자, 추가되는 생산량 5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판매 수입을 극대화할 때 X제, Y제 가격비가 1대1이어서 X와 Y의 가격이 같다면 결국 생산량 수준을 극대화하면 판매 수입이 극대화된다. 자, 따라서 1대1에서는 처음에는 추가되는 생산량이 Y제가 더 많죠? 그럼 첫 번째 Y제 생산하고, 두 번째는 X제랑 Y제 추가되는 생산 X제가 더 많죠? 그러면 두 번째 1시간은 X제에 투입해서 X제 생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8, 9, 즉 추가되는 생산량이 Y제가 더 많으니까 세 번째 1시간은 Y제에 투입하고요. 마지막은 8, 7, 그럼 추가되는 생산량이 X제가 더 많으니까 X제에 투입하면 결론은 X제에 2시간 투입하고 Y제에 2시간 투입하면 판매 수입이 극대화되죠. 그럼 총 생산량은 결국 X제가 18개가 되고 Y제는 2개에서 20개 돼서 자, 총 생산량은 38개. 그럼 가격이 만약에 1대1 1,000원 1,000원이면 결국 38 곱하기 1,000원에서 38,000원으로 판매 수입이 가장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근데 나에서는 X제 가격과 Y제 가격이 2대1이래. 그럼 X제가 2,000원이면 Y제가 1,000원인 거지. 그치? 그러면 그냥 우리는 판매 수입을 극대화할 때 X제 생산량, 왜냐면 X제 가격이 2배니까 그럼 결국 X제 생산량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도 2, 여기도 2, 그럼 2, 그러면 20, 16, 12. 그러면 결국 생산량이 2배, 즉 가격이 2배라는 얘기는 그냥 X제 생산량이 2배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20이니까 첫 번째는 X제 생산하고 그 다음에 16, 11, 16이 더 크니까 첫 번째는 X제에 투입하고 1시간은 또 두 번째 1시간은 또 X제에 투입, 6, 2, 12, 11, 또 X제 생산량이 또 추가적인 게 많으니까 세 번째도 X제에 1시간 투입하고 하지만 마지막은 8, 11이니까 Y제에 투입합니다. 1시간을. 다시 나에서 X제 가격이 Y제 가격의 2배라는 얘기는 결국 X제 생산량을 곱하기 2해서 X제 생산량이 2배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X제에 3시간을 투입하면 X제의 총 생산량은 24개가 되고, 자, Y제의 총 생산량은 11개가 돼서 총 생산량은 35개가 되죠. 돼요? 그러면 기억, 가의 경우에 X제 생산에 투입되는 시간 2시간이고 Y제 생산에 투입되는 시간도 2시간이어서 많다가 아니라 같다. 틀렸고, 니은 나의 경우에 X제 생산량, 여러분 나에서는 X제 3시간이 투입돼서 X제 생산량은 24개가 되는 거죠. 맞네. 디귿 나의 경우에 X제 생산에 투입되는 시간은 3시간이고 Y제 투입되는 시간 1시간, 따라서 동일하다가 틀렸죠. 리을 나에 비해 가의 경우 두제와 생산량의 합계. 여러분 가에서 생산량의 합계는 38개고 나에서 생산량의 합계는 35개니까 나 35개에 비해 가 38개의 경우 두제와 생산량의 합계가 더 많다. 딩동 정답이죠.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정답은 4번. 자, 니은, 리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11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14번 문제 갑니다. 자, 14번 실제로 평가원에 출제가 됐던 문제 잘 봐야 돼. 갑이 감자, 고구마를 1개씩 추가로 소비할 때마다 얻는 편익의 증가분입니다. 그럼 결국 이거는 갑이 감자를 첫 번째, 두 번째, 즉 추가적인 편익의 크기잖아. 그러면 갑이 첫 번째 감자에 대해서는 1500, 하지만 감자를 또 하나 소비하면 1200이 추가되니까 감자만 2개 소비할 때는 2700. 갑은 고구마 소비할 때 첫 번째 1400, 또 하나 추가하면 1300이니까
고구마만 2개 소비할 때는 2,700이지. 그럼 결국 고구마만 2개 소비할 때 총편익 2,700, 감자만 2개 소비할 때 총편익 2,700입니다. 돼요? 자, 그런데 나에 보면 또 하나 단서. 나는 값이 1,000원으로 현재 소비할 수 있는 감자와 고구마의 조합. 그런데 감자만 소비하면 2개고 고구마만 소비하면 2개잖아. 그럼 결국 1,000원으로 2개 소비하면 감자 500원, 1,000원으로 2개 소비하면 고구마 500원. 그래서 감자 가격과 고구마 가격은 500원으로 같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자, 그럼 A에서 편익은 얼마냐면요. 여러분, A의 편익은 감자만 2개, 그러면 2,700. 자, B의 편익은, 자, B는 하나하나잖아. 그럼 첫 번째 감자에서 1,500, 또 첫 번째 고구마에서 1,400 해서 B의 편익의 합은 2,900. 자, C는 2,700. 그래서 A의 편익의 합 2,700, B의 편익의 합 2,900, C는 2,700. 그럼 A에서의 편익이 B에서의 편익보다 작다죠. 그쵸? 그래서 일단 정답은 5번이겠지. 그럼 디귿이 왜 만나보자. 그럼 이제 B에서 순편익과 자, C에서 순편익을 구하는데, 자, 여러분 이 문제 잘 생각할 게 우리 2단원에서 자, 돈가스와 카레라이스만 있을 때 선택, 그거 기억나죠?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자, 먼저 우리 B의 순편익을 구해보면, 자, B의 편익은 2,900이죠. 2,900 빼기, 자, 기회비용 얼마입니까? 명시적 비용이 1,000원이고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것의 이익 중에 큰 거지. 근데 문제는 A의 명시적 비용도 B의 명시적 비용도 C의 명시적 비용도 모두 동일하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 그냥 기회비용은 포기한 것의 편익이지. 왜냐면 잘 봐. 그럼 명시적 비용, B 선택의 명시적 비용은 1,000이고요. 더하기, 자,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것의 이익이잖아. 그럼 여러분, 자, A의 이익은 2,700 빼기 1,000, 1,700이고, 자, B의 이익도 2,700 빼기 1,000이지. 그럼 여기는 그럼 똑같네. 그러면 포기한 이익은 2,700 빼기 1,000이 돼서 요거 지워지잖아. 그럼 결국 기회비용은 요것만 남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포기한 편익 중에 큰 거야. 따라서 B의 순편익은 2,900 빼기 2,700 해서 플러스 200이 나와. 오케이? 그럼 결론은 뭐냐면 지금처럼 대안이 3개건 2개건 간에 대안이 여러 가지가 나올 때 명시적 비용이 동일하다면 그때는 이렇게 다 풀로 구할 필요가 없이 기회비용은 포기한 편익 중에 큰 것입니다. 왜냐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비할 때 명시적 비용이 같기 때문에 지워져서 그냥 포기한 편익 중에 큰 거. 자, 그럼 우리가 B의 편익은 플러스 200이고, 그럼 B의 순편익은 플러스 200이고, 자, 그럼 C의 순편익을 구하면 C의 편익 2,700 빼기, 이거 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럼 기회비용은 A와 B를 포기했는데 포기한 편익 중에 큰 거, 그러면 2,900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그냥 기회비용 명시적 비용 1,000 더하기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이익 중에 큰 거니까 이익은 2,700 빼기 1,000, 1,700, 2,900 빼기 1,000, 1,900. 그럼 1,900 해서 똑같이 계산 나오니까 2,700 빼기 2,900 하면 마이너스 200이 되죠. 따라서 B 선택의 순편익이 C 선택의 순편익보다 크다. 맞죠? 그 다음 리을. 자, 만약에 감자의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자, 여러분 이거 소비 가능선이잖아. 감자의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감자의 최대 소비량이 계속 늘어날 거고, 그러면 고구마의 최대 소비량은 변함이 없지. 그 결과 새로운 소비 가능선이 이런 모양으로 지나겠지.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해서 D를 지날 수 있죠. 따라서 D점을 지나게 되면 D점에서의 소비가 가능하다. 소비할 수 있다. 맞죠? 돼요? 오케이. 자, 14번 같은 문제 정답률 76%죠? 이 정도는 여기 좀 깔끔하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17번 문제 갈게요. 이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좀 된 문제, 기간이 좀 된 문제잖아. 17번. 그런데
작년도 수능에서 묶음 판매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도 좀 잘 볼게요. 자, 표는 XJ와 YJ를 소비하는 값과 을은 두 재화를 각각 한 단위까지 소비하고자 하는데 표는 값과 을의 각 재화 한 단위에 대한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이고 선생님이 결국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을 뭐라고 보면 된다? 그 재화에 대한 편익이야 라고 보면 된다고 했죠. 그쵸? 그럼 편익만큼은 최대한 지불하겠다는 거야. 그럼 값은 X에 대해서 120을 지불하려고 하고 을은 50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Y는 다시 최대 지불용이가 X제의 값은 120, 을은 50. 자, Y제는 값의 최대 지불용이 70, 을은 100인데 자, 이건 이제 소비자의 상황인 거고요. 이제 재화를 생산하는 A기업을 봐봐. A기업은 X, Y 한 단위 생산에 각각 20만원, 30만원. 그럼 X제 비용이 이제 이건 소비자의 상황인데 A기업이 X제를 생산한다면 비용이 20인 거고 Y제 생산의 비용은 한 단위에 비용이 30이 됩니다. 돼요? 자, 그리고 A기업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단서가 나왔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가완화에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단서. A기업은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값과 을에게 다른 가격을 매길 수 없대요. 값과 을에게. 즉 동일한 가격을 매겨야 돼.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이윤 극대화지. 그럼 이윤은 총수입에서 중간재 구입 비용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준 거잖아. 자, 그러면요. 자, 이제 어떻게 가격을 결정해야 A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될까 보자고. 근데 우리가 지금 비용이 나와 있죠. 그럼 가를 보면 X제와 Y제를 각각 개별 상품으로 판매한대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가에서 X제와 Y제를 각각 개별 상품으로 판매를 하면 자, 일단 X제 가격 결정을 보자고. 일단 X제 A기업 입장에서 가격을 결정할 때 개별 상품 판매니까 X제 따로 Y제 따로지. 근데 X제는 비용이 20만원이죠. 그러면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A기업은 일단 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측정해야 되는데 값과 을의 최대 지불용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만약에 가격을 비용보다 높은 만약에 50만원으로 설정했다고 봅시다. 50만원으로 설정을 하면 좀 지울게요. 자, X제 가격을 A기업이 50만원으로 설정을 하면 값의 최대 지불용이는 120이니까 값은 구입할 거고 을은 최대 지불용이와 가격이 같으면 을도 구입을 하겠지. 그쵸?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값은 X의 가격이 50이 되면 값에게도 판매하고 을에게도 판매합니다. 그럼 얼마에 총 판매하는 거야? 50 곱하기 2개를 판매하는 거죠. 한 단위씩 판매하니까. 그 다음에 문제에서 왜냐면 소비자들이 한 단위까지만 소비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 경우에 이윤은 어떻게 될까? 값의 이윤은 자, 아니 A기업의 이윤은 값에게 50에 팔았는데 X제 비용이 20이니까 30이 남고 을에게도 50에 팔았는데 X제 비용이 20이니까 30이 나눠서 이때 이윤의 합은 60이 돼요. 돼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X제 가격을 최대 120까지 올릴 수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X제 가격이 50보다 높아져서 자, 최대 120까지 간다면 값은 구입을 하지. 근데 을은 구입을 하지 않아서 한 개만 팔리는 거야. 값만 구입하니까. 자, 그럼 이때 120에 팔았어, 한 개를. 자, 그런데 X제 비용이 얼마야? X제 비용이 20이죠. 그럼 값의 이윤은 100이 되는 거죠. 만약에 110이면 50과 120 사이에 있으면 값만 구입하고 이윤이 100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값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개별 판매할 때 X제에 대해서는 가격을 120으로 설정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때 값의 A기업의 이윤은 100이고 그때 X제는 한 개만 팔리는 거죠. 돼요? 이게 개별 판매. 자, 그럼 우리 한번 똑같이 자, 이번에는 Y제를 해보자고. 자, Y제의 최대 지불용이가 70과 100이 있으니까
자,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A기업이 가격을 설정한다면 첫 번째는 70을 설정할 수 있고 최대는 100을 설정할 수 있겠지. 물론 70보다 낮은 가격을 설정할 수 있지만 70보다 낮은 가격이면 70보다 이윤이 적을 거야. 그러면 만약에 XJ, YJ 가격을 70으로 책정을 하면 값도 구입을 하고 을도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소비량은 2개지. 그러면 A기업은 결국 2개를 파는데 YJ 비용이 30이었잖아. 그러면 가격이 70으로 책정되면 가격이 70에 팔고 이윤이 30이니까 비용이 30이니까 이윤은 40이고 을에게도 70을 팔고 그 다음에 비용이 30이니까 이윤이 얼마가 돼요? 40. 그쵸? 그러면 이때 이윤의 총합은 80이 되는 거죠. 단위 80만원.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가격을 70보다 높게 설정해서 최대 100까지 갈 수 있는데 자, 가격을 100까지 설정을 하면 100으로 설정을 하면 갑은 자신의 최대 지불용이 더 높으니까 갑은 구입하지 않을 거고 을만 구입합니다. 근데 을에게 한 개를 판 거야. 그럼 을의 한 소비량은 1개가 되고요. 그럼 이때는 총 수입이 100이지. 1개만 팔렸으니까. 근데 YJ 비용은 30이니까 그때 이윤은 70이 돼요. 그럼 이윤이 극대화되는 건 자, 그 사이 80, 90, 100이면 이때보다도 작을 거라고. 그래서 이윤이 극대화되는 건 이윤은 80이고 그리고 그때 가격은 얼마가 된다? 70이 되고 갑도 하나 사고 을도 하나 사는 상황이 되겠죠. 돼요? 자, 그러면 기업 봐봐. 갑이 가를 선택할 때 XJ 거래량은 자, 갑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가격을 120으로 책정할 거고 갑만 1개 구입하니까 이때 XJ 거래량은 한 단위 맞죠? YJ 거래량은 2단위지. 갑도 하나 구입하고 을도 하나 구입하니까 니은. 그럼 가를 선택한다면 YJ 거래량은 가격이 70으로 책정돼야 이윤이 극대화될 거고 그때 갑도 하나 소비하고 을도 하나 소비. 그래서 그때 구입량 거래량은 2단위죠. 니은 틀렸고. 자, 그럼 이번에 그러면 가를 선택할 때 이윤의 합은 여기에서 100만원 여기지? 여기에서 80만원에서 가 선택 시 이윤의 합은 180만원이 돼. 자, 그런데 디귿을 보니까 그럼 이윤은 가보다 나를 선택할 때가 더 크다? 해보자고. 그럼 나는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X와 Y를 묶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한대요. 자, 그러면 묶어 파니까 X, Y를 묶으면 이때 최대 지불 용의 합이 190이 될 거고 서로 묶으면 최대 지불 용의 합이 150이 되는데 이때는 묶으니까 비용의 합이 50이 되지. 그러면 묶어 팔 때 가격 책정은 190과 150이 있기 때문에 150보다 낮게도 책정할 수 있지만 그럼 이윤이 더 적을 거야. 그럼 먼저 150으로 한번 가격을 책정을 하면 갑도 구입하고 을도 구입을 하지. 그럼 이때 이윤은 비용이 50이니까 갑에게 팔았을 때 150 빼기면 가격이 150이니까 150 빼기 50 해서 100, 이윤 100. 을에게 팔았을 때도 이윤 100 해서 이윤의 합이 200이야. 근데 만약에 가격이 최대 190까지 갈 수 있잖아. 그럼 190까지 가면 만약에 가격이 190까지 가면 갑은 구입하지만 을은 구입하지 않지. 그럼 갑만 구입할 때 그러면 총 수입이 190 하지만 비용은 50. 그럼 190 빼기 150 하면 100. 190 빼기 50 하면 이윤이 140이죠. 그럼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은 150원을 책정해야 그러면 갑도 구입하고 을도 구입할 때 이윤의 합계가 나에서 이윤의 합계는 150 빼기 50 갑에 100 판매했을 때 150 빼기 을도 구입하니까 을에게 판매했을 때 가격 빼기 비용에서 총 이윤의 합은 200. 자, 가에서 이윤의 합은 180이고 나에서는 200이니까 가보다 나를 선택할 때가 더 크다가 맞는 거지. 리을.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낚이시면 소비자에게는 이제 갑과 을의 입장이 돼. 그럼 잘 봐. 갑은 가격이 120일 때 한 개 구입했지. 근데 그때 갑의 최대 지불 용의가 120이니까 이때 XJ는 가격이 120으로 책정되고 갑만 구입하는데 최대 지불 용의와 가격이 같기 때문에 갑의 소비자에게는 0. 그 다음에 가에서 YJ는 가격이 70으로 책정되면 갑은 구입하지만 갑의
최대 지불용인 70이니까 소비자잉여 0이고, 자, YJ 가격이 70이면 을도 구입하죠. 하지만 을의 최대 지불용인은 100이니까 이때 최대 지불용인은 30, 아니 소비자잉여는 30이 되죠. 최대 지불용이 100에서 가격 70을 빼주니까. 그러면 소비자잉여는 가에서는 30이야. 자, 그런데 이제 나를 보면 나에서는 자, 가격이 150으로 책정돼서 값도 구입하고 을도 구입하는데 을의 최대 지불용인은 150이니까 150 빼기 가격 150 소비자잉여 0. 값은 190 최대 지불용이 용이 합 190에서 150을 빼주니까 소비자잉여 40. 그러면 가에서 소비자잉여는 30인데 나의 소비자잉여는 40이니까 나 40보다 가 30이 더 크다가 틀린 거죠. 가보다 나가 더 크다 이렇게 잡아줘요. 여러분 이 문제 아주 좋은 거예요. 이런 유련 유형 꼭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저 한 문제 더 풀까요? 자 이번에는 21번 문제 갑니다. 2019년도 자 11월 자 수능 문제죠. 2019년 자 11월 수능 문제고, 자 볼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을 고르라. 자 근데 보세요. 이거 꼼꼼히 읽어봐야 돼. 매달 X제를 200개 생산하여 한 개당 20만원. 200개 생산 20만원을 국내 시장에 전량 판매한 땡땡 기업이 최근에 해외 업체로부터 다음 달에 X제를 한 개당 얼마? P만원의 수출 가격이죠. 수출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거야. 그런데 X제 생산 비용은 생산량이 한 달에 200개 이하면 한 개당 9만원이지만 여러분 200개 이하면 200이 포함되는 거지. 하지만 생산량이 한 달에 200개를 초과하면 원자재를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전체 생산량에 대해서 한 개당 8만원 하락하고요. 그리고 수출 시의 땡땡 기업은 한 개당 2만원의 물류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땡땡 기업은 A안, B안, C안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A안은 200개를 모두 국내에서 팔지.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A안은 땡땡 기업 아래 A, B, C안 중에 이윤이 가장 큰 걸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윤을 계산해 보면 되죠. 이윤. 그쵸? 단 X제 국내 시장 가격은 20만원 일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제시된 조건 외에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A안의 이유는 쉬워. A안은 생산량 200개를 모두 국내에 판매했으니까 여러분 보면 A안의 이유는 얼마가 돼요? 여러분 A안의 이유는 200개 곱하기, 자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죠. 200개 곱하기 가격 빼기 200개 곱하기 개당 비용. 자 그런데 굳이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요. 200개 곱하기 가격이 20만원인데 자 비용은 한 개당 어딨어? 9만원이잖아. 그치? 그럼 결론은 원래는 200 곱하기 20 빼기 200 곱하기 9지만 굳이 그렇게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결국 개당 11만원이 남는 거잖아. 20만원에 팔고 비용이 9만원. 그럼 결국 200개 곱하기 11 해주면 A 안에서의 이윤은 2,200만원이 나오는 거죠.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자 여러분이 B 안에서의 이윤을 보자고. 자 B 안은 200개를 생산해서 국내에서는 100개를 팔고 수출량이 100개입니다. 자 그런데 수출 가격이 얼마야? P만원이잖아. 자 그러면 자 국내 판매량 100개는 어떻게 계산해요? 국내 판매량 100개 곱하기는 국내에서 20만원에 팔고 아직 생산량 200개니까 비용은 9만원 똑같지. 그럼 100 곱하기 11, 1100이고 근데 수출할 때는 국제 가격이 P만원이라고. 그럼 P만원 곱하기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게 이거지. 그러면 이때는요 개당 어디서 물류비용이 2만원이 들잖아. 그러면 생산비 9만원에 개당 물류비용 수출품에 대해서만 물류비용이 추가돼서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P만원 잠깐만 아이고 소리 100개가 수출량이죠. 100개 수출량 곱하기 P만원 빼기 비용이 11만원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는 1100만원인데 이거는 P 곱하기 100 빼기 1100. 그럼 1100 지워지니까 B 안의 이유는 100 곱하기 P만원이 되는 거죠. 돼요? 이거 잡고
물론 여러분 이게 실제 시험장에서는 선생님도 문제 빨리 풀고 하려고 이렇게 공식을 못 잡을 수도 있지만 이런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선생님도 예전에 이 문제 해설 강의할 때요, 그냥 대입해서 하나하나 빨리빨리 풀었었거든. 하지만 좀 자꾸 이제 공식화하는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C안의 이윤을 구해보면, 자, C안은 300개를 생산해. 그러면 이제 개당 생산 비용이 8만원으로 떨어지는데 100개를 국내 판매합니다. 그럼 100개를 국내 판매하면 100개 곱하기 얼마? 20만원을 팔고요. 비용이 이제 8만원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200개를 수출하면 200개는 자, 수출 얼마입니까? P만원에 하고 생산비는 8만원으로 감소했지만 물류비용 개당 2만원을 더해주면 결국 1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100 곱하기 10이니까 1200, 요거는 2000, 그리고 200P. 그러면 C를 선택하면 200 곱하기 P 만원. 자, 빼기 얼마가 돼요? 자, 여기서 1200, 여기는 2000이 되잖아. 그러면 다시 공식 맞죠? 100 곱하기 20 마이너스, 이거 1200이고 요거는 2000이니까 마이너스 800 나오네. 그러면 200p 마이너스 800 만원이죠. 200p 마이너스 800만원. 요게 이윤이 돼. 근데 여러분 잘 보면 A는 이윤이 고정돼 있잖아. 그럼 우리는 P값에 따라 이윤이 달라지겠지. 근데 여러분 잘 봐. 이게 200p 빼기 800이고 이거는 100p잖아. 그럼 만약에 P가 8이면, 여러분 P가 8이면 800이고 1600 빼기 800 해서 800이지. 그러면 P가 8이면 B와 C의 이윤이 같아요. 근데 만약에 P가 8보다 커지면, 예를 들어 9면 이거는 900이고 이거는 928에서 1000이지. 그러면 P가 8보다 커지면 C 선택이 유리해지는 거고, 만약에 P가 8보다 작아지면 7이면 700, 그리고 이건 600, 그럼 B가 더 유리해지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딱 이걸 보고 잡아내야 돼. P의 값이 8을 기준으로 해서 8보다 커지면 C가 유리하고 8보다 작아지면 B가 유리한 거죠.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 P가 21이면, 여러분 P가 21이면 B는 2100, A는 2200. 그럼 A가 2200이 B 2100보다 유리하다. 맞죠? 니은. 자, P의 크기에 관계없이 C안이 B안보다 유리하다. 틀렸죠? 방금 얘기했잖아. 8을 기준으로 해서 8이면 둘 다 같아. B를 선택해도 800. 이윤. C를 선택해도 1600 빼기 800 하면 800해서 이윤이 동일해서 B 또는 C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지만, 만약에 P값이 8보다 커지면, P값이 8보다 커지면, 자, P가 9면 900, 1000. 그래서 C가 유리해지는 거고, 만약에 자, P값이 8보다 작아지면 B가 유리해지는 거죠. 돼요? 그래서 관계없이 C가 B보다 유리하다가 틀린 거죠. 디귿. 자, P의 크기에 관계없이, 여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P값이 8보다 커지면 C가 더 유리했지. 그쵸? C가 더 유리했는데, 문제는, 자, 이게 만약에 20이 됐어. 20이 되면 C는 4000 빼기 800 해서 3200이 돼서 A보다 더 유리해지잖아. 그치? 그럼 결국 P가 8보다 커지면 무조건 C가 더 유리하는데, 그 값이 2200보다 작을 때는 A가 더 유리하다가 더 커지면 C가 더 유리해서 어떻게 되든 B는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없어. B가 8보다 클 때. 그런데 만약에 P가 8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 7이면 요게 700, 그러면 요거 600. 자, 그럼 요것만 보면 B가 더 유리하지만 B는 A보다 불리하잖아. 그치? 그래서 자, 우리가 일단 다시 P가 8보다 클 때는 무조건 A와 C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될 텐데, 그래서 B는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없어. 선택이 안 돼. 근데 P의 값이 8보다 작아지면 C보다는 B가 유리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A는 B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A가 선택돼서 결국 P의 값에 상관없이 B안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는 거죠. 리을. 자, A안이 B안보다 유리하다. 그럼 보세요. A안이 B안보다 유리하려면 자, P값은 22보다 작아야지.
왜냐면 20이면 2200, 2200 해서 똑같잖아. 그럼 A가 B보다 유리하다는 얘기는 P의 값이 일단 22보다 작아야 돼. 그렇다면 C하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다? 그럼 이게 왜 틀리냐면 보세요. 그럼 만약에 22보다 작은데 20을 대입해봐. 20을 대입하면 얘는 B는 2000이고요. 여기는 4000 빼기 800에서 3200이 지금 C가 A보다 유리할 수 있잖아. 그치? 따라서 P가 22보다 작을 때 A가 B보다 유리한데 결국 여러분 리을 선택지에서 A가 B보다 유리하다면 이란 단서는 P가 22보다 작은 값이라는 거야. 근데 P가 22보다 작은 값에는 C가 A보다 유리할 수 있잖아. 따라서 C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죠.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21번 여러분 2019년 11월 수능 문제였고요. 정답은 33%였습니다. 많이 힘들어했지. 다시 한번 자, 꼼꼼히 꼭 풀어보시고 끝났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총 21번까지 해서요. 문제 정리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제를 풀 때 아직은 우리가 기출을 풀 때는 시간 재고 푸는 거 아닙니다. 계속 끙끙대고 문제에 대한 접근이 막히면 계속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 떠올리면서 계속 접근하는 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수학 문제 풀듯이 다시 강조할게요. 끙끙대야 나중에 시간 단축되고 바로 실력이 쌓이고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엔 7강에서 테마 3 나머지 문제들 정리한 이후에 정부의 경제활동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자, 가끔 힘들어도 여유 가지시고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수능 특강 강의하면서 그 수능 특강 그 표지에 써 있잖아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봐. 자, 좀 동감하는 표현이니까 가끔 여유 가지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